여러분, 올해 합격하나 내년에 합격하나 우리 합격만 하면 됩니다. 힘든 일은, 마음이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을 빨리 떨쳐버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내년부터 여러분은 인강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시지 마시기를 권유드려요. 이 시험은 시청각 시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글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기본서와 문제집에 나오는 글자에 여러분의 눈이 적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1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와 문제는요, 맨 처음에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기본서가 7, 문제가 3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점점 시험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본서 3, 문제 7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끝에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너무 슬프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이 이제부터 다시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가다듬으셔서 재도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침울해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차와 2차가 있고요. 각각 평균 60점 이상 그리고 과락 40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이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평균이 60점을 넘었는데도요, 한 과목이라도요 40점 밑으로 성적이 나오면은 탈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공인중개사 시험이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올해 합격한 1차와 2차 합격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1차는요, 작년과 올해가 합격자 수가 그래도 비슷한데요. 2차의 경우에는요, 거의 15% 정도 합격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동차 합격하신 분들은 전체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요, 이의 제기가 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받아들여진 문제들이 있어요.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은 각각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었고요. 그리고 2차의 세법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어서 그나마 합격자 수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20대와 30대들이 많이 도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험은 절대평가라서 20대와 30대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층이 많이 도전을 하는데도 합격자 수가 감소했다는 말은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2017년도에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도전했다가 첫 해에는 1차만 합격했어요. 그것도 있잖아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한 문제가 턱걸이로 제게 해당이 되어서 정말 운 좋게 62.5로 합격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2차만 준비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2차가 복습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2차는 아예 11월 달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62.5 이런 점수는 너무 아슬아슬한 점수라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이번에는 정말 고득점을 목표로 하자라는 결심을 가지고요, 2차를 그때 2018년도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차 시험 때는
77.5를 평균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도 있으실 거고요. 1차부터 다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다고 우리가 울거나 슬퍼할 시간은 이제는 너무 아까워요. 오히려 그 시간에 다시 충전하셔서 바로 공부에 임하시면 좋으신데요. 여러분, 그래도 1년 동안 우리가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달 한 달은요, 조금 쉬시고요, 많이 주무시고요, 릴렉스 하셔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으신 다음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2월에는요, 따로 플랜을 짜지 마시고요, 그냥 잠 올 때 푹 주무시고 배고플 때 많이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부족한 과목의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강의를 다시 아주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자세로요, 작년에 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그날의 인강을 놓치지 말고 다 들으시고요. 물론 학원에 나가시는 분들은 학원에 꼭 출석하셔서 현장감 있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셔야 합니다. 기본서로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OX 지문 있잖아요. 그것들을 찬찬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인강에서 배부해주는 매일 정리 노트, 문제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꼭. 그리고 여러분, 내년부터 여러분은 인강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시지 마시기를 권유드려요. 이 시험은 시청각 시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글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기본서와 문제집에 나오는 글자에 여러분의 눈이 적응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글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1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기본서와 문제는요, 맨 처음에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7대3의 비율로 기본서와 문제를 접근하시고요. 기본서가 7, 문제가 3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점점 시험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본서 3, 문제 7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끝에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매월 모의고사를 안 쳐보신 분들도요, 상당히 시험에서는 불리하셨을 텐데요. 내년에는 여러분 적어도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의 중간 점검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약한 단원을 발견하시게 되고요. OMR 작성하는 연습도 평소에 많이 해두시면 본 시험장에서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 달부터는 모의고사를 매월 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모의고사 치실 때는 꼭 오답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맞춘 것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틀린 것도 재확인하셔서 모르는 부분을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모의고사 칠 때마다 틀렸던 것이랑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요소들을 모의고사 오답노트라는 것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다가 매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치기 전날 복습용으로 아주 좋은 노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꼭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것을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요. 매일매일 공부한 양을 기록하는 공부일기장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으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공부한 과목과 페이지까지 모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어떤 과목을 어느 양만큼 공부를 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부할 계획과 이미 공부한 양의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공부 플랜을 짜실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양을 조절해서 플랜을 짜셔야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을 공부하시겠다고 학습 플랜을 짜시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컨디션 조절 많이 힘드셨죠? 저는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정말 2주 동안 잠을 정말 많이 못 잤었거든요. 시험 전날에 수면제를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치러 가서 1차 시험 때는 괜찮았는데 2차 시험 때부터 잠이 와가지고 2차 시험 문제를 다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면 관리,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시험 전에 한 일주일 정도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불합격하셨다고 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빨리 털고 일어나시면 내년에는 합격하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올해 합격하나 내년에 합격하나 우리 합격만 하면 됩니다. 힘든 일은, 마음이 힘들 때는 그 힘든 것을 빨리 떨쳐버리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제 채널에 올려놓았거든요. 기본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놓았고요. 특강 고르는 방법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어떤 그 행동 패턴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영상을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릴렉스 하시면서 제가 올려놓은 이 영상들을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공부 방법에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길 힘들고 괴로운 길이긴 하지만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힘드신 거, 의문사항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바로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습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자, 그러면 우리 내년 시험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